그래서 밀식 피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매 분기마다 제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농장 관리를 하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농장에서 밀식 재배를 하면서 밀식기로 인한 피해를 벗어나는 방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대장만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하단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단부. 안녕하십니까, 나무대장입니다. 지금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에 위치한 나무대장의 밀식 재배형 이팝나무 농장에 도착을 해서 나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붙인 건데 밀식 재배형 농장인 만큼 밀식대열로 지금 이팝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밀식을 피해라고 했는데 밀식 재배형으로 농사지은 이유는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무 묘목 곤수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 같은 면적 대비 풀 하량이 많고 그리고 나무가 좁은 면적에 다량이 식재되어 있는 만큼 나무의 출하 시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은 자금 순환이 빠르다. 식재 후 5년에서 7년 뒤에 수확을 내는 소점 출하 타겟 농사와는 다르게 식재 후에 3년만 지나도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하는 그렇게 순환이 빠른 나무 재테크에서 순환적 효율이 높은 그런 농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식 재배형 농장으로 일부러 밀식을 유도를 내서 나무를 따닥따닥 붙여서 키우는 것이죠. 이 농장 소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농장 소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농장에 올 때마다 제가 관찰을 면밀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밀식 재배형 농장인 만큼 밀식기로 인해 출하량이 많은 건 좋은데 과연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출하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밀식으로 인한 피해가 빨리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밀식 피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집으로 가고 다시 관찰을 하고 집으로 가고 매 분기마다 제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농장 관리를 하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농장에서 밀식 재배를 하면서 밀식기로 인한 피해를 벗어나는 방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대장만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하단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단부를 보시면은 죽은 나무 잎들이 있죠. 이 탈락한 나무 잎들, 이게 아마 작년 가을에 떨어져서 탈락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올해 밀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약한 가지를 키울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나무가 자체적으로 잎을 떨어뜨린 다음에 잎을 자연 탈락, 삭이라고 하죠. 잎을 자연 고사시킨 다음에 상단부 정오 방향으로 햇빛을 보기 위해서 나무가 자꾸 뻗어나가는 이런 상황 상태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 요 가지 이 약한 가지 세대가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바닥을 보시면은 지금 여름인데 가을이 아직 아닌데 떨어뜨린 잎들이 다량 지금 발견이 되죠. 요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이 나무는 지금 옆에 나무들에 인해서 식재 거리에 대한 간섭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 나무는 옆 가지를 포기하고 밑 가지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한 가지를 포기를 하고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나무는 이제 밀식균을 조금씩 받고 있구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농장에는 약 한 2000주 이상 제가 나무를 심어서 한 500주가 출하되고 지금 1500주 이상이 남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잎이 떨어질 시기가 아닌데 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상태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나무는 지금 푸른 잎들이 떨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푸른 잎이었고 이전에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잎들밖에 보이지 않더라. 이 상황을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려면은 일단 밭에 풀이 없어야 됩니다. 풀이. 그리고 밀식 재배를 하면은 햇빛이 투과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풀을 조금만 잡아도 이렇게 풀이 나는 속도가 늦고 풀씨가 자리 잡아도 나무의 그늘에 못 이겨서 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이 나는 농장은 밀식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만 풀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과 생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십시오. 풀이 있는 곳에는 뭐 풀인지 나뭇잎인지 관찰을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풀이 없어서 관찰은 되는 상황인데 풀이 있으면 이 상황을 관찰을 못하니까 항상 밀식 재배형 농장은 농장 관리를 깔끔하게 해서 밀식균을 관찰할 수 있는 하단부 떨어뜨리는 잎의 개수를 파악을 잘 해야 된다. 그렇다면 풀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내용과 같이 하단부에 떨어뜨린 잎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관찰할 것은 그렇다면 아직까지 제가 선별적으로 작업을 많이 해냈습니다. 이 구덩이 보이시죠? 이 구덩이 저 구덩이 선별적으로 제가 올 봄에 작업을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공적으로 밀식에 대한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무의 상태를 관찰을 하면은 그럼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밀식 기운으로 인해서
탈락할 수 있는 가지는 뭐라고 했죠? 하단부에 쳐져 있는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지금 약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가지들, 이 가지가 주인이 직접 따지 않아도 이렇게 나무가 밀식균을 받으면 나무 자체에서 이렇게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가지의 숫자가 많은지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지가 있으면 나무가 밀식피를 입고 있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메인 가지의 작은 가지들, 이런 가지들은 잎이 싱싱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밀식기운을 받고는 있지만은 필요 없는 아래쪽 하단에 약한 가지만 잎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나무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도 밀식 피해가 올해까지 올해가 지금 8월이죠. 벌써 올해는 무난히 버텨나간다는 겁니다. 내년 봄에 또 밀식 올 수 있으니까 내년 봄까지 출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나무의 하단부 잎들을 보면은 싱싱합니다. 싱싱하죠.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세력이 세기 때문에 옆에 나무 양분을 뽑아서 밑 식구들, 필요 없는 식구들까지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싱싱합니다. 이 나무도 보면은 이 하단부 잎은 떨어뜨렸지만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필요는 없지만은 탈락할 가능성 있는 곳에 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밀식균을 받지 않구나, 밀식 피해가 올해는 끝이 났구나, 이 나무는 성장만 하지 밀식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서 억지로 성장을 하지 않는 아주 올해는 밀식을 벗어난 완성된 농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의 상태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하단부에 잎이 있다고 해도 이 잎이 말라 비틀어지거나 너무 작았을 경우에는 영양 성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잎의 색깔과 잎의 크기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아주 광엽이 잎이 짙고 푸르고 그리고 넓죠. 그러면은 나무 자체가 광합성을 활발히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고, 그 유인 뜻은 하단부 뿌리 성장이 정확히 되어 있고 나무가 크고 있고 그 크고 있다는 영양분을 하단부까지 밀어서 하단부 영양 생장도 확실하게 되고 있는 만큼 상단부 우리가 메인으로 키우고 있는 나무의 수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아니면 비교적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반증이 되니까 이 하단부 잎의 탈락과 그리고 하단부 잎의 색깔 그리고 넓이, 개수,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밀식 재배형 농장을 밀식 피해 없이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게 대장이 드릴 수 있는 밀식 농장 재배의 팁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은 잎이 떨어지는 것이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기마다 아니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농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 추위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4월부터 8월까지는 제초 작업을 많으면은 4회, 없으면 한 2, 3회는 진행을 해줘야 농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초 작업을 하러 오는 시기에 맞춰서 하단부 잎의 탈락 상태와 잎의 색깔 그리고 잎의 넓이를 비교적으로 관찰을 잘 하는 것이 발걸음을 2번, 3번 하지 않고 좋겠죠. 그럼 1년에 적어도 3회에서 5회 정도는 밭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니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 7월, 8월 이래서 나무 출하량이 많이 없는 시기인데 잎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급하게 나무를 팔아야겠죠. 근데 급하게 나무를 팔아야 되는데 급하게 나무를 살 사람이 없는 시기다. 그러면은 나무를 베어내야 됩니다. 나무를 눈물을 머금고 내가 애써 기른 돈을 벌겠다고 돈을 투자해 놓은 이 나무들을 베어내야 되죠. 이 베어내기 전에 이런 피해를 마지노선으로 받기 전에 우리가 택해야 될 현명한 행동들은 그 피해 상태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이제 올해가 한 도다, 이 거리에서는 내년부터는 밀식 피해에 들어가겠구나, 미리 예측하는 지혜를 내서 대장이 지금 선별적으로 출하한 이 구덩이처럼 나무 밀식 피해가 없도록 선별적으로 나무를 지속적으로 출하를 내서 식재 간격을 계속 넓혀주는 그런 지혜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지혜라기보다는 필수.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지혜를 내려면은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아는 방법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잎의 하단부 탈락 상태와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나무의 밀식 재배형 농장의 출하 시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밀식 재배형 농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밀식 재배형 농장이니까 밀식 피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장님의 이런 이야기를 내 스스로 응용적으로 채택을 해서 농장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농장 자체는 지금 1m 50, 2m 간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은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3m가 됐든 5m가 됐든 6m가 됐든 7m가 됐든 나무 간격이 좁아지면 밀식 피해가 나타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3m 간격으로 재배를 했든 4m 간격으로 재배를 했든 하단부 잎의 상태를 관찰을 하고 나무 농장의 밀식 피해를 예측하는 행동들은 전체 나무 재테크 농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소양 덕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 영상을 보고 밀식 재배형 농장이 아니니까 나는 이 영상과는 관계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나무 재배를 그 수년간 수십 년간의 재배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이런 피해를 수차례 입어서 정말 돈을 잃으면서 배웠던 그런 중요한 노하우, 값진 노하우 중에 하나니까 제가 이렇게 짧은 영상에 담아낸다고 헛되이 듣지 마시고 대장처럼 돈을 잃으면서 재테크적인 실패를 하면서 이 경험을 배우시지 마시고 영상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잘 녹여낸다면은 그런 큰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뒤늦은 피해 없이 미리미리 방어할 수 있는 분명한 나무 재테크 농사꾼이 되지 않을까 대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밀식 재배형 농장에서 나무 상태를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하우 하나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